오늘의 주제는 코로나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직면하고 있는 현 시점,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갈지 아니면 확산 국면으로 갈지, 코로나 이후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만 겪고 있는 고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그리고 주요 도시들의 데이터들을 보면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겪고 있고, 특히나 이동성의 제약들이 좀 심각하죠. 핸드폰에서 이러한 통행들을 이제 리포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이동성의 것들을 비교적 실제에 가까운 데이터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구나라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혹시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나의 이러한 이동의 궤적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추적하고 모니터링 했었을 때 나의 인권은 침해되지 않는가? 소위 말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두 가지 이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요 밑에 노란 선이 도보입니다. 그래서 도보의 양들이 좀 심대하게, 그다음에 위에 빨간 선은 이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들이 이제 확인이 되셨을 거고요. 정상적인 활동들을 하는 패턴에서 이제 상당히 제약을 받는 패턴으로 이제 변환이 됐던 거죠. 지금 대중교통은 굉장히 조금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악순환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데이터들도 보시면 외국 데이터긴 합니다만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이 이제 급감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이런 공공대중교통의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최소화할 건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건가,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고, 특히나 대중교통은 사회적 약자들,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 고령자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공교통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이 코로나가 상당히 우리한테 질문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도로냐?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공이나 다른 택시 같은 이런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들, 철도를 포함해서는 굉장히 큰 변화들을 보이고 있는데, 고속도로 통행량은 코로나를 맞이해서도 그리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선호 경향들이 있고 자동차 통행에 대한 이동성 제약들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그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공간, 도로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굉장히 당분간 유효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입니다. 지금 도로는 그냥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깔려있는 눈으로 보이는 도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집어넣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도로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접하시는 건 이제 내비게이션이시잖아요. 내비게이션의 전자지도로 각종의 서비스들을 받으시는데, 그 수준보다 더 진일보된 수준까지 만듭니다. 이를테면 차로 수준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1차로, 2차로, 3차로, 그리고 1차로에 가로등이 몇 개, 뭐 신호등은 어떻게, 뭐 등등의 전자 정밀 지도를 만들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디지털 도로를 만드는 거죠. 이것들은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국가가 투자를 하느냐?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이제 내가 운전을 안 하고도 차선을 막 변경한다라든지, 충돌되지 않게끔 차량과 차량 사이의 간격을 조정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인적 개입 없이 이제 자동차 스스로 알아서 간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율주행들을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자지도가 필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밀지도 같은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인데, 이런 것들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그 디지털을 이제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에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요금소는 기존에 이제 현금 차로를 이용하실 때는 침이 묻어 있을 확률이 좀 있는 현금과 통행권을 주고 잔돈을 거스러 받습니다. 종사자들이나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것들을 아예 없앨 수 있는 가장 궁극의 최고의 비대면 시설은 뭐냐면 이런 시설입니다. 아예 그냥 통행 그 차로에, 고속도로 차로에 이런 영상은 카메라로 찍어서 자동차가 들고 날고 하는 소위 말하는 스마트 톨링인데요. 이런 요금소가 이제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와 유사한 게 이런 하이패스죠. 한 차로당 하나씩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하이패스는 두 차로 이상, 기존 하이패스의 개별 차로를 이제 몇 개를 합칩니다. 두세 개 차로를 합쳐서 다차로 하이패스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 측면에서 이런 요금 징수, 요금소의 변화들도 모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교통 서도 수단이 강화되고, 뭐 요즘 퍼스널 모빌리티, 뭐 자전거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관심이 되다 보면 이제 기존의 도로 공간에서 자동차의 공간들을 그런 수단들에다가 이렇게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이런 도로 공간의 재분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화분으로 차도에다 가려가지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끔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형태로 이렇게 기존의 차도를 사람이나 자전거 그런 무동력 수단에다가 양보하는 그런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드는 게 필요할 거고, 그러다 보면 야 어쩌란 말이냐, 승용차는 더 타고 싶고 더 타야 될 것 같은데 도로의 차도는 또 저런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혼잡이 어마어마할 거고 승용차를 결국 못 탈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을 수평적으로 재배분하거나 재구조하는 게 아니라 수직 공간을 이제 3차원적으로 이용하는 것들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지하도로 같은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저간의 수평적, 수직적 도로 공간의 재분배, 재창초라는 관점에서 지하도로의 기술력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도로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으십니까? 여러 관련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위험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좁은 빈도 속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조언들이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제일 기대하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입니다. V-쉐입. 그러니까 잠깐 떨어졌다 바로 회복되는. 근데 대부분 이렇게 U자, 스무스하게 회복될 것 같거나 나이키 이렇게 조금 반등했다가 좀 이렇게 가는 거나, 제일 우려하는 건 이거죠. L. 떨어져서 회복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L 내지는 I. 뚝 떨어지는.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기후변화로 온도가 상승되면 그 전염병 확산들의 추세들이 굉장히 양의 방향으로 증가된다. 뭐 구체적인 수치까지 뭐 얘기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후변화에 묻어냈던 거 아니었는지,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자세는 진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기후변화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생활부터 기후변화를 좀 재인식하고 좀 우리의 문제로 좀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에너지를 기존에 우리가 좀 풍요롭게 썼던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에너지 소비 문화를 가져갈 건가 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용어들이 이제 그린 뉴딜, 녹색 경제 이런 용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책들이 있고 많은 고민들을 나누고 있고 각 분야별로 열심히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경제 위기를 최소화하고 경제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보건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책의 그 수혜나 정책의 효과 영향들이 빨리 나오는 것도 있고 느슨하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스스로 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들을 쓰고 계시는 거고, 보건당국이나 정부의 그런 정보들을 신뢰를 보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하는 것들인데, 좀 안타까운 면들이 하나 있어서 요거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기존에 이제 이 빨대에다가 이렇게 후 불어서 음주 단속하는 것들이 비말 때문에 이제 못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음주운전들을 하셨대요. 예, 경찰청 자료에 가면 일평균 한 19년도 한 해 동안 한 350건들 됐는데 2월 달부터는 그게 이제 급격히 줄죠. 한 100여 건 이상이 빠집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사망자도 늘고요. 예, 사고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배 차량이 많아지다 보고 그 배달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헬멧을 안 쓰고 이제 막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고개 운전을 하고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봅니다.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 행위들은 좀 우리가 자제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는 시민의식들을 좀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마지막 시민의식. 불편하지만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한 그런 수칙으로 알고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좀 유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이었던 발표 주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처럼 코로나의 영향들이 어느 정도인지가 데이터상에서 확인이 되셨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